일본은 아날로그 공화국입니다. 일본에서 도장이나 팩스, 플로피 디스크를 최근까지 쓰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디지털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갑자기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끊기고 은행 업무가 필요한 상황에서 돈이 송금이 안 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지만 이런 일은 일본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최대 이동통신 기업인 NTT 도코모의 네트워크에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14일 오후 5시경 음성통화나 인터넷의 데이터 통신이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 전국의 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통신장애는 날짜가 바뀌어도 계속되어 4G와 5G는 15일 오전 5시가 지나서야 복구되었습니다. 3G까지 포함한 모든 불편함이 해소된 것은 15일 심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4일에도 시스템 장애로 인해 상품 예약, 판매, 이동통신 기기 서비스 개통 등을 7시간가량 중단했었는데요. 이때는 도코모에선을 사용하는 손님들의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 통신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회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전화나 인터넷을 못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QR 결제, 어플 결제 등 모든 결제 시스템이 막힘과 동시에 위치 정보를 알 수 없게 되어서 지도, 내비게이션 앱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티켓, 자전거 렌탈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당연해진 지금 29시간에 걸친 통신망의 장애는 생각보다 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있었던 한 사람은 현금이 없어서 어플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전파가 잡히지 않았다. 와이파이도 근처에 없었기 때문에 무척 곤란했다. 이런 불편함을 200만 명이나 느꼈을 것을 생각하니 대기업의 대처법으로는 기자회견으로 사죄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자로서 열이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NTT 도코모는 10월 15일에 발생한 통신 장애에 관한 긴급 회견을 개최해서 원인과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도코모의 자료에 따르면 원인은 이번 통신 장애의 원인은 택시 전자 결제 기기와 자동 판매기의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에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서버를 새로운 서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다시 낡은 기존 서버로 전환하자 대량의 정보가 네트워크로 잘못 흘러가 과도한 부하가 걸렸다는 설명입니다. 원활한 복구 작업을 위해 NTT 도코모 측이 서비스 제한 조치까지 취하자 통신 서비스 이용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네코 야스시 총무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겠다 고하며 NTT 도코모사에 구두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지진,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통신은 생명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 속보를 스마트폰으로 보내게 되는데 통신망 서버가 다운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재난 속보마저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3대 초대형 은행 가운데 하나인 미즈호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올해 들어서만 8차례나 시스템 장애를 일으켜 사카이 다스우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사장과 후지와라 고지 미즈호 은행장은 4개월간 급여의 50%를 삭감당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시스템 장애가 4차례 더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달 12일에는 같은 초대형 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에서 외환 거래가 지연되는 사고도 터졌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여전히 장애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즈호은행은 2019년 약 4조 8천억 원을 들여 통합 전산 시스템인 미노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내부 관계자는 은행 내부에도 몹시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력이 많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는 전체 직원의 약 30%가 IT 엔지니어이지만 일본 초대형 은행의 IT 전문가는 4%에 불과합니다. 보다 못한 일본 금융청이 감독을 하겠다며 업무 개선 명령과 함께 미즈호은행 측의 시스템 관련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로부터 불과 8일 만인 지난달 30일에 거래 중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금인 출기부터 인터넷 뱅킹, 외환 송금 등 사고도 다양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고치려는 생각보다는 시스템 점검 등의 횟수를 줄여
서버 장애를 줄이는 방법으로 최대한 통신 장애를 없애려고 하는 중입니다. 미즈호 은행 관계자는 전산 장애가 또 언제 일어날지 우리도 단언할 수 없다. 고객들로부터 매일 전산 시스템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일본 내에서는 정부의 일본 디지털화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더 현금에 집착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정부에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점이 없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QR 결제나 스마트폰 전자결제는 실시간으로 통신이 필요하니까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해. 계산대 쪽에 통신 기능이 다운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역시 현금을 내는 게 최강의 결제 방법이야. QR코드 결제는 기본적으로 스캔하는 스마트폰 측의 통신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신용카드 전자화폐가 가게 측의 회선을 사용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만큼 야외 포장 마차와 노점에서도 현금 결제가 사용 가능하며 중국에서 이용자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군요. 무선 통신 인프라가 다운되면 장시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업손해는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요새는 공중전화 사용법도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 전화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본 적도 없어. 동전을 가지고 다니거나 현금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해. 애초에 전자결제는 믿을 수가 없어. 비싼 요금과 수수료를 받으면서 너무 형편없는 시스템인 거 아니야? 무슨 문제가 터지면 간부들이 나와서 고개 숙이고 사죄하면 다 용서가 되는 줄 아나 봐. 사고를 쳤으니 휴대폰 요금을 무료로 해주거나 하는 보상이 있어야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니 일본은 디지털화가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현금이 없으면 불안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모든 은행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는 바람에 통장의 잔고 확인조차 힘든 게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다음에는 일본의 은행과 우리나라의 은행의 차이점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레스팅 이슈였습니다.